바로 이번 하트 시그널 5 여성 출연자였다. 특히 그 중에서 특정 출연자를 딱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개된 기사의 사진은요, 바로 이 CCTV 장면이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핫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두 가지 항목이 바로 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유부남의 모습과 함께 있는 여성 출연자, 이 두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잘 보셔야 합니다. 여성 출연자가 입고 있는 의상,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에 비춰진 캐리어,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트 시그널 출연자라는 거를 폭로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이 의상과 이 캐리어를 추측해가지고 누리꾼들이 찾아낸 거예요. 참 놀랍죠? 삭제됐다라는 원 글을 일단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의 도덕적 검증 실패. 본 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난의 목적이 아닌 공익 제보이다. 철저히 사실만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 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익 제보자라고 강조를 하며. 자, 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이자 미인대회 출신으로 활동하는 A씨가 시청자를 기만한 이면과 가해자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방송 출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론화하고자 한다. 해당 출연자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의 가해자이다. 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입니다. 소송 중이란 얘기예요. 더욱 황당한 것은 A씨가 초제일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스킨십 증거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도 사과하는 신용조차 없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 커리어에 해가 될까 두려워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명예훼손, 모욕죄, 각종 형사고소 협박을 담은 서신을 보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자, 특히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 A씨의 숨겨진 반전을 보자면 워커홀릭의 등장이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커리어우먼 이미지로 많은 시청자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었다. 첫 번째 반전은 시청자를 우롱한 가짜 연예이다. A씨는 프로그램 지원 당시부터 촬영 기간까지 실제로 애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의 연인으로 살며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서 싱글인 척 연애 연기를 펼친 것은 진심으로 출연자들을 응원하는 시청자들과 출연진, 제작진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자 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반전, 그 애인의 정체가 바로 유부남이었다. 특히 A씨가 유명세를 위해 숨겼던 그 남자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 A씨는 유부남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철저히 일반적인 업무 파트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변의 시선을 피해왔지만 실제로는 폐쇄된 공간과 사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유혹과 구애를 이어갔다. 업무를 빌미로 오랜 시간 함께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피해자의 아이로부터 아빠를, 아내로부터 남편을 빼앗아갔다. 특히 피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부정한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청을 꽤 긴 기간 동안 받았음에도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자신의 커리어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프라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주변의 눈을 피해 업무를 가장한 만남을 지속해 왔었다. 네 번째, 연애 중에 촬영을 했다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합류하던 첫날 본인이 당당하다면 당일 아침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다가 캐리어를 끌고 촬영장으로 향하였는지 해명을 해달라. 프로그램 출연 결정 전 이미 A씨에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몇 번의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부정행위 적발 이후 출연 결정을 한 선택이기에 A씨는 이러한 리스크를 전혀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다. 그럼에도 그저 본인의 커리어와 욕망을 실현하고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하는 신용조차 없이 피해자를 농락하며 방송 출연을 결심했고 형사고소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보가 경악이 금치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피해자가 베푼 아량을 무시하며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의 고통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거에 이르며 불륜을 지속하였고 프로그램 특성상 사회적 무리에 대한 위약벌 조항이 있을 거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리스크를 연예 프로그램 출연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프로그램 출연 특성상 합숙 출연을 하는 와중에도 보란듯이 워커홀릭인 척 아침 일찍 나가 해당 유부남과의 거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각 촬영 숙소에 복귀하여 촬영 스케줄을 이어가는 출연자와 시청자, 제작진 모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남녀 간의 합숙을 통한 진정성 있는 교감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컨텐츠이다. 시청자들은 이 서사에 깊이 공감하며 출연자들의 작은 몸짓과 눈빛 하나에도 몰입하며 응원을 했다. 하지만 이걸 기만했다라는 거죠. 부정행위로 쌓아 올린 커리어이다. 한 브랜드의 간헐적인 페이 알바에서 시작하여 브랜드 임원이 되기까지 왕관의 무게를 배신한 비도덕적인 행복 끝에 얻은 그 자리가 과연 떳떳한지 돌아보아라. 성공적인 행사 기획사로 박수받고 업적에 대한 대중의 칭찬과 응원을 받을 때 가해자로 인해 가정을 짓밟힌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지켜내고 있다.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계속하여 커리어를 쌓아가는 건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다. 결국 이 A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대회 미스 코리아라고 생각이 되죠. 그 수상자로서 단순한 미의 기준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과 품격 그리고 높은 도덕성의 상징으로 간헐적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 준공인이다. 그런데도 그 명예를 굉장히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신뢰를 도구로 삼은 행태에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싶다. 특히 출연자의 검증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왜 출연시켰냐? 글이 굉장히 깁니다. 블라블라 다 넘어가고 어찌됐건 그 결정적 증거로 이렇게 CCTV 화면을 공개한 거죠. 자, 이 CCTV 화면을 살펴보면 나와 있는 이 의상 네티즌들도 찾아냈습니다. 이번 하트 시그널에 등장했었던 요 털 옷을 입고 있는 출연자. 이 출연자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의상이 똑같다 라는 이야기가 빗발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에 비친 이 캐리어. 그럼 이 털옷을 입고 이 캐리어를 끌고 나온 출연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누구로 밝혀졌냐면 정규리 씨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캐리어가 동일하다라는 점,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이 정규리 씨가 장면 중에 이 털옷을 입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유부남과 끌어안고 있는 이 옷과 유사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만약 정규리 씨가 맞다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와중에 또는 출연하는 당일날 이렇게 유부남과 함께 스킨십을 하다가 등장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출연해서 한 행동이 대중을 기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든 불륜녀의 정체였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정규리 씨가 현대 한복 브랜드 디렉터로 소개가 됐습니다. 정규리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정규리 씨가 그럼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이것도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신서울이라는 브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이 아예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정규리 씨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촬영한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현대적 한복을 재해석해가지고 패셔너블한, 그래서 패션업계에서도 굉장히 핫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신서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한복 디자이너라며 신준영, 신서울 대표라는 기사도 쉽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신서울, 신준영 대표에 대한 인터뷰가 아예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쭉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규리 씨가 있네요. 확대를 해서 보니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자이고 총괄 디렉터이니까 뭐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눈을 마주친 것 같은데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눈빛조차 의심스럽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대표와 불륜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표자님의 뒤에 있는 이 머리 스타일의 뒤통수 부분과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요 CCTV에 공개됐던 이 불륜남의 뒤통수의 머리 스타일과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의혹일 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불륜남, 유부남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이 당사자의 SNS 인스타그램이 비활성화됐다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유부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불륜을 폈다라고 의혹받고 있는 정규리 씨의 인스타그램도 모든 게시물이 삭제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부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비활성화,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없고 관계자가 아니라면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비활성화할 이유가 없고 입장 발표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두 사람이 정말 불륜의 주인공들이 맞다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비판, 그리고 위약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규리 씨는 굉장히 그 조항에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겁니다. 뭐 그것뿐만인가요? 신서울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한복 브랜드의 대표자와 총괄 디렉터가 바람이 났다라는 사실은 업계에서 큰 파급을 불러일으켜서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는 사례가 연예계에서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입맞춤의 주인공인 숙행 씨가 상간녀 소송 당사자 유부남과 법정 진술을 할까? 4월 달에 첫 재판이 열린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4월 달 첫 재판을 앞두고서까지 숙행 씨가 굉장히 활동을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4월 달에 다시 첫 재판이 열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도 많이 존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대 남성이 숙행은 유부남인지를 몰랐다라는 적극 변호. 가수 숙행은 활동을 중단하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저번 달 기사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상간녀 의혹 숙행의 법적 대응, 1억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이 취소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숙행 씨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초 1억 위자료가 선고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선고 기일이 취소가 돼버린 이유가 숙행 씨가 자기도 소송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도 피해자다. 나도 억울하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이미 현역가왕 3에서 숙행 씨가 점점 하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녹화된 방송분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긴 했지만 숙행 씨는 그 기점으로 하차를 하면서 오히려 나도 피해자다 라며 소송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건이 뭔가 흘러 지금까지 넘어온 겁니다. 이 당시 때 숙행 씨가 자진을 하차했음에도 방송에 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숙행 씨의 목소리와 단체샷은 그대로 방송을 탔다라는 비판이 흘러나왔기 때문인데 이번 4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공판에 대한 논란거리가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이 당시 때 현역가왕에 계속하여 얼굴을 비추는 숙행 씨의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팀미션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웠고 숙행 씨의 목소리가 단체샷에서도 그리고 모습도 노출이 되었던 거죠. 사건 반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불륜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상황이 급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당시 때 대결 상대 지목 등의 일부 장면만이 노출이 되고 무대는 전파를 타지 않는 방식으로 분량을 최소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샷이 계속하여 포착이 되면서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토로했었죠. 그 불편함을 토로했었던 이유는
뭐 제작진에 대한 불만보다도 숙행시 본인이 상간녀 소송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불륜 사건의 주인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심경이었던 거죠. 최근에 제가 홍서범 씨의 사건을 많이 다뤄드리고 있지만 이 불륜 관련된 외도 관련된 사건에 많은 분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역가왕을 보시는 분들도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시니어 세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리게는 30대의 젊은 아내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숙행씨가 결국 하차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조금 끊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승승장구하고도 방출되지 않으면서 다음 라운드를 진출했지만 통편집을 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이런 기사가 당시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숙행씨의 단독 무대는 통편집을 했지만 다른 출연자들과 얽힌 무대는 어쩔 수가 없었다. 역대급 활약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본선 3차전에 진출을 하고도 방송에 나오지 못했다.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제가 현역강을 리뷰를 할 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야, 차라리 숙행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숙행이 더 노래 잘 부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참가자들이 현역강왕3 나중에 본선 진출자들 중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숙행씨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계속하여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역가왕3가 이제 딱 종영이 되고 나면서부터 숙행씨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살짝 멀어졌었는데 다시금 관심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이 기사 내용 때문일 겁니다. 상간소송 숙행 4월 달에 첫 재판 비대면 요청을 했다.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이 첫 공판기일인 4월 첫째 주를 남겨두고서 한 일주일 전쯤 남았을 때 이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숙행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상재판은 법정 출석 없이 화상통화처럼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법원에 나가가지고 얼굴 보이면서 나에 대한 변론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상통화처럼 나는 다른 곳에 있고 영상으로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요번 4월 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7단독은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라고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숙행씨가 딱 말을 한 거죠. 난 안 나간다. 비대면 변론을 하겠다.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는 4월 첫째 주, 4월 초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 민사소송의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중개장치를 통해서 당사자가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양쪽 모두가 아닌 한쪽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 출석 여부는 상대방의 영상 재판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숙행 측은 영상 재판을 신청했다라는 점에서 불륜 등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상호 대화를 제한한 채 법정에서 직접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지 않으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얼굴 실제로 보지 말자. 그냥 화상장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소송 날짜가 언제였느냐. 당초 이 소송이 2025년도 9월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록 숙행 측에서 이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게 되었고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통보를 하자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장을 제출하면서 판결 선고 기일이 취소가 됩니다. 안 그랬으면 이거 아마 위자료 내라 이러고 판결 선고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서로 준비 서면에 더하여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 정보들을 취합하고 모든 재판 준비를 마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때 말이 많았던 건 숙행 씨의 유부남, 불륜남이
모든 금전적인 피해 내가 다 보상해 줄 거다. 숙행은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 관심이 멀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숙행 씨가 불륜녀로서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이 결과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 왔을 거란 말입니다. 현역가왕까지 이미 종영이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렸던 이번 재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숙행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 유부남과 뭐 관련된 소송에서 비대면 변론을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많은데 여기 보면 상간녀 의혹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4월 달에 진행되기로 했었던 이번 재판, 첫 재판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첫째 주에 재판이 열린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된 기사가 지금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번 4월 10일 기준으로도 금요일 평일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한 어떤 결과가 기사화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됐지만 여기에 대한 관련 기사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좀 더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영상재판 신청 자체가 아마 4월 첫째 주라면 이 신청 제출된 소식이 3월 말일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상재판 신청으로 인해서 이 첫 변론 기일이 미뤄졌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소송이 진행이 돼서 재판이 됐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첫 변론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기사화되었을 상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어찌 본다면 이번 영상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반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법적 책임은 숙행씨가 지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언론사를 통해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가장 쟁점은 숙행씨 본인의 주장대로 또 상간남의 주장대로 나는 피해자다. 나도 몰랐었다. 만약 상간남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해주거나 숙행씨가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도움을 줬다라고 한다면 숙행씨는 불륜녀가 아니라 피해자로 남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 쟁점은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수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9월 말 내용 증명을 보내자 연락이 왔고 이 연락은 아시겠지만 숙행씨가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나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당시 때 이미 아내가 있는 남편임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리가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본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를 토대로 낼 수 있겠느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음에도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언론과 많은 법조계의 해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법조계가 나도 속았다라는 입장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 협의 이혼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별거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등의 여러 구체적 정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데 이런 금액조차 상간남의 기준에서는 아마 대신 지불해 주려는 의도도 다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